안녕하세요. 권종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아주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 참 혈압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비상이 걸리게 되는데요. 아주 오늘은 많이 기온이 내려갔어요.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움직이면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국군의 날 행사로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든든한 국군. 든든한 국군. 특히 현무 5. 여러분들 벙커 버스트.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지하 18m 이상 들어가 있는 그 지휘부를 벙커 버스터가 때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전원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벙커 버스터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공격했던 거 그거에 5배는 더 세다는 거예요. 5배. 경우에 따라서는 10배까지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일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국산 벙커버스터 현무 5 어저께 첫 번우룩을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 실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 벙커 부스턴 그 폭탄 그 하나가 8톤이래는데 8톤. 여러분들 총알 요만한 총알 하나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총알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 총알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벙커 버스터 현무 5는 8톤이나 되는데 8톤 8,000kg 빵! 지하에 수십 메다까지 그냥 들어가면서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현무 5 어저께 공개가 됐어요. 아주 든든한 국가입니다. 든든한 국가. 어제 그 시가행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정말 든든합니다. 꼼짝 마라 김정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완비 그 핵 그 비행기 그것도 떴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좀 특색이 있는 거는 시가행진할 적에 그 우리나라 전쟁 때 전쟁 영웅들 그런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차에 승선을 시켜서 쫙 오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그 모습 아주 나이 드신 노인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를 아주 열심히 잘하려고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요. 지금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군데. 교육감도 서울에 있고, 그 교육감까지 하면 5군데죠.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참석을 거기 안 하게 되니까 무슨 왕따당했냐 뭐냐, 야당은 또 이렇게 자꾸 이간질 시키려고 합니다. 그 원내 지도부의 만찬은요, 전에 문재인 시절에도 했던 거고 다른 그 대통령들도 있었던 겁니다. 원내 지도부라고 그러면요, 국회 지금 현재 있는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 또는 뭐 국회 지금 현재 원내 추경호 원내 대표가 있잖아요. 원내 국회 배치된 사람, 그런 원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만찬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을 끼고 안 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경축연 축사 평화 말 아닌 힘으로 제가 옛날 몇 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 오면서요, 이 공산당들과는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힘이다, 힘. 이 조폭같이 그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떼거지만 위해서 하는 정치 아닙니까? 이 공산당들은 말하고 타협하고 약속하고 뭐고 해도 그거 뒤집어 엎으면 끝납니다. 그 사람들과는 말이 소용없습니다. 힘이 세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국가가 힘으로 키워야 됩니다. 뭐 최신식 뭐 비행기라든지 최신식 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뭐 대통령 뭐 별로 한 것도 없지만요, 문재인 있을 때 평화 있잖아. 평화. 뭐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것 같다. 그렇게 거짓말도 해가지고 뭐 트럼프 그 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 뭐 베트남에서도 불러리고 38선에 이 임진각인데 거기서도 만나게 했잖아요.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평화 얘기하는 얘기를 그저 그 글씨로 평화 그 자체만 가지고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자유평화가 돼야 되고요. 민주 이 야당이 있고 종북좌파도 민주 뭐 민주 많이 얘기합니다. 뭐 전에 노조 어떤 사람들도 민주 많이 얘기했는데요. 공산당도 공산당 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째 여러분들 민주 얘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가 안 들어가는 민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 말 아닌 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윤석열 대통령 판단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축연 그때 축사할 적에 축사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한 국군을 육성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 후 이어진 경축연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다. 경축연에는 군 주요 인사, 군 원로, 호국 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늠름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과 전장을 주도할 첨단 무기로 무장된 우리 군의 위용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방위를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은 바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강력한 국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군대 말이죠. 우리나라 뭐 옛날 뭐 우리 시대 군대하고는 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말 민주 군대가 된 거죠. 그냥 뭐 많이 지금 변했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북의 해커가 이 군대 있는 그런 정보를 빼간 것은 군대가 아주 해이해졌다. 우리나라가 이 정치판은 이렇게 아주 개판되고 뭐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그래도 군대만은 군대 그 규율에 의해서 철통 같은 그런 정신 속에 무장을 철통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보다는 참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옛날엔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또 열악한 그런 숙소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강원도에 많이 근무했으니까 강원도 근무할 적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냥 눈이 한 킬씩 오면 눈에 터널을 뚫고 다녀요. 터널을 뚫고 춥기는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말이죠. 그냥 근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겨울도 따뜻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추웠습니다. 정말 옛날 분들이요 참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고생 많이 한 겁니다. 그거 젊은이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 젊은이들 여러분들 부모들 대해 참 나라 어려운 거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토대 위에서 좀 많은 걸 개선하고 많은 걸 발명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토대 위에서 한 거예요. 감사한 거 잊어버리는 젊은이들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북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는 사람들 이야기 안 듣습니까? 다 듣잖아요. 이북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보도 보십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볼 땐 여러분들도 젊은이들 정신이 해이해졌어요. 지금 많이 해졌어. 군대만 해이해진 게 아니야. 뭐 정치권만 해이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개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하튼 문통 때 평화 타령하고 다니다가 북한에서 뭐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소 갔다가 그냥 다이나마트로 그냥 꽝 해가지고 그 폭발시켰는데도 그 지금까지도 뭐 변제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문통. 그러니까 뭐 머저리 얘기도 나오고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한다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문통은 말이죠. 지금 재판을 이제 검찰이 조사하기 시작하고 재판 받는데요. 참 범죄 의혹이 수도 없습니다. 제 가슴에 아주 뭉친 건 뭐냐면요. USB 그거 아주 못 잊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 월북자로 몰아서 땅 나몰라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그냥 건져가지고 그냥 나중에 총살을 해가지고 총으로 쏴주게 만든 거. 아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은 누굽니까? 예? 우리나라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의 최고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문통 그 북한에 갔으니까 그 월북자는 모르고 말이죠. 그 가족들의 피 맺힌 한의 목소리가 있어도 지금 현재 답변도 안 오고 말이죠. 문통이요. 참 정말 그런 대통령은 앞으로 자손 만대 우리에게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강 하구에 있는 그 수심 그걸 조사한 해도를 북한하고 같이 공유한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맞습니까? 한국 대통령 맞아요? 여하튼 저는 해도 너무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당시 대통령 없으면 어땠겠냐 그래요. 뭐 없다고 그래서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대통령 없으면 국무총리가 뭐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래도 지금 현재 양산에서 뭐 책방 열어놓고 그래도 가끔씩 뭐 룰루랄라 윤석열 대통령을 정부를 비판하고 말이죠. 경호원은 65명씩이나 두고 말이죠. 아니 단독주택에 65명이면 완전히 65명을 둘러싸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뭐 김정은이가 요즘에 뭐 전방에 댕기면 군대를 갖다 만나는데도 총을 들고 총의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걸고 있는 경호원들이 아주 무수기가 뒤에 딱 보좌하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와 뭐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하튼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참 늠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최신 무기로 현무5 같은 거 그런 또 미사일 그다음에 레이저포 뭐 이런 최신식 그런 그 무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최소한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 그것만큼은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 강한 군대 그리고 해이해지지 않는 아주 철통 같은 무장 정신력을 가진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전 최상병 그 무슨 특검을 하는데 최상병 보면서요. 그쪽에 뭐 박 그 사령관인가 모한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 군인들은요. 그 있으나마나는 군대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장군들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군대 장군들은요. 있으나마나한 장군들입니다. 군대는 하나도 국민이요 둘도 국민이요 국가입니다. 셋도 국가 국민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로는 이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그 영광 군수하고 곡성 군수를 선출하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부산에 금정구에 구청장 뽑는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강화도 강화군에 강화 군수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네 군데입니다.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중에는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를 하는 것을 서울시가 합니다.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쪽에 두 선거기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잘해서 부산하고 강화는 국민의힘에서 승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또 서울시 교육감도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우파 속하는 조전혁 후보가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깨야 됩니다. 그 보통 얘기할 적에 전라도 오면 다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도 당선되고 조국 혁신당도 당선되고 또 부산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민주당 당선되잖아요. 민주당도 되고 또 제3당도 되고 또 일당도 여당도 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좀 고루고루 전국의 당이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라도에서는요 안 됩니다. 전라도에 한동훈이가 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가 전라도가 출마해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 것은 전라도 국민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 지금 이재명 갖다 그렇게 당대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라도 사람들 지금 양심적으로 지금 현재 당대표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범죄 의혹의 재판의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의혹들 지금 조사받고 있는 11가지나 되잖아요. 그 조사받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는 정치계에서는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영광군수요. 영광선은 상대 후보 비방전. 부산선은 단일화 삽바 싸움. 지금 이거는 영광이나 부산 그 단일화 삽바 싸움 이걸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후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광 군수나 곡성 군수나 뭐 민주당이 더 당선되지 않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도 이번에 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전라도에다 자기네도 지금 현재 진보당도 어다 국기 말뚝을 하나 딱 박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그냥 뭐 이래도 그래도 저래도 다 거기는 뭐 야성이니까 그건 뭐 어떻게 뭐 바꿔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약 2주 앞두고 호남 등지에서 맹주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 야야 내전이 확전일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9월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재차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조국 혁신당이 스스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항로를 바꿔 본진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데 지금 전라도고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요. 이 전라도 이 영광하고 곡성인데요. 영광에서 있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이 가서는 국민들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당선되면. 그리고 그렇게 100만 원씩 민주당에서 한다니까 조국인 또 거기 내려가서 우리는 당선되면 행복지원금으로다가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재명이는 지난번에 전 국민 25만 원씩 준다고 얘기했다. 그거 공수표 날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라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포퓰리즘에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북유럽 쪽에도 가면 포퓰리즘으로 너무 그 자기들 정치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베푼 사람들 빚만 태산같이 치고 빚만 지고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걸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계를 넓게 봐야 됩니다. 그 선거 때 되면 당선되기 위해서 그저 뭐 25만 원도 지급한다, 뭐 100만 원 지급한다, 12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다음에 선거 치를 땐 또 어떨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돈 퍼주는 것만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좀 아주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그 지역 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선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말이죠. 무슨 농사 짓는 데면 말이죠. 농사 짓는 데를 갖다가 더 현대화시켜서 더 많은 이득을 내고 또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걸 만든다든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정책 공약을 하고 정책 개발을 해야지. 돈 뭐 25만 원 준다. 뭐 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번엔 모아서 뭐 1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120만 원 주겠다. 그럼 딴 사람은 난 150만 원 주겠다. 또 딴 사람은 그래 이왕 그래 그럼 난 200만 원 줄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게 꼭 가만히 보면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배급 줬잖아요 옛날에 배급. 배급을 줬죠. 요즘 배급이 안 나온다 그러더만요. 배급을 줄 적에 그 개 있잖아요 개 짐승들 훈련시키는 거 전부 다 그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딱 뭐 시켜가지고 계속 반복 운동 시켜가지고 그거 잘하면 쓰다듬어 주고 먹는 거 딱 줍니다. 그 고기 덩어리 하나 그거 때문에 그놈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배급 주는 거 가지고 이북에 있는 이 국민들 꽉 잡아치워 가지고 말이죠. 그냥 완전히 이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그냥 맹종을 했는데 요즘 배급이 안 나가니까 젊은이들이 요즘에 자꾸 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자꾸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 모바일 폰으로 다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북에 뭐 중학생 30명을 갖다가 뭐 한국 문화에 젖었다 해가지고 뭐야 뭐 총살을 형을 했다 그런 보도가 떴더만요. 여하튼지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미래지향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그 정치하면서 그 시대의 그 지역을 망치는 일입니다. 아주. 역적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요.
그 재판부에서 빨리빨리 재판해요. 빨리빨리. 왜 이렇게 늑장 부립니까? 예?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서 죄가 없으면 풀어줄 거고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죠. 예?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 아닙니까? 평등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부는 좀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기간 내어세요.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걸려 있는 그 재판은 633을 지켜라 그러는데 제가 박수 쳤어요. 제발 좀 지켜라. 이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은 국가에서 내는 세금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뭐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눈치. 아직 조국이 지금 언제 재판 끝날 겁니까?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인 사람들은 다 어디 휴가 갔어요. 어디 하늘나라 갔어요. 대체 언제 재판할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시간 끄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아, 2심까지 징역 2년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빨리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 우리나라 말이죠. 지금 개혁할 때가 아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정치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어떤 이념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쏙 골래 가지고 몽창 감옥에서 잡아놓든지 아니면 어디다 출당을 시키든지 다른 데로 가서 보내버려야 돼. 이북에 종북에 물든 사람들은 북한을 보내버립니다. 지난번에 문통 때 이북에서 남한으로 와서 살라고 나왔던 어부 2명을 갖다 강릉으로 들어오는 사람 갖다가 그건 눈 가리고 묶어가지고 저 삿발스로 질질 끌고 가서 북한을 보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아우 참말로 아주 잘했어 아주 칭찬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북 가가지고 결국은 이북의 탈북자들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북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북에서 죽이지 살리겠습니까? 아니 한국 문화 콘텐츠를 봤다고 중학생들 그 어린이들 갖다가 30명씩이나 총선을 시켰다는 그 북한에 아니 그 사람들 이북 싫다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이북으로 보냈는데 그거 살려주겠습니까? 이북이 우리나라 같이 삼심제도는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까? 뭡니까? 저 김정은이는 제 친 고모부 장성택이도 고사포로 쏴서 그냥 아주 진익에서 시체도 못 알아보게끔 죽였다는 보도 여러분들 못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요 세계 뉴스가 그 즉시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의 그 지금 전쟁이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 중동의 화약고가 터질 건가 이렇게 걱정인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도를 들어보니까 이란에서 우물쭈물 하더니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으로 또 미사일 또 안 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더 확전되면 중동의 제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정쟁은 막아야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쳐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 겨울 되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근데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그 군대를 갖다 증오하고 무기를 갖다 이북에서도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걱정입니다. 힘없는 노약자들만 많이 희생됩니다. 이 세상에 다 같이 태어났다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정치들 노름에 저 폭탄이나 파편 맞아 죽는 사람들 누가 그거 보상할 겁니까?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가 좀 국민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이 재보궐선거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뭐 군수 2명 오고 구청장 하나, 군수 3명 오고 구청장 하나 뽑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인천도 강화군수에 시의원 출신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고요. 민주당 출마하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전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갈지 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강화에 있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선거를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상수 그 전 시장은 강화 군수로 출마한 그런 저기가 전에 무소속으로 국회 나왔을 적에 강화에서 아주 다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감안한 것 같은데요.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남과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그 당내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그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매기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적을 위해서 공격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아웃이에요. 요즘에 한동훈 대표하고 무슨 또 껄끄러졌니, 간격이 있니, 서로 무슨 거리가 멀어졌니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 나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잘못됐냐? 한동훈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국가의 한 사람인 대통령이에요. 전자에 잘하는 선배, 전자에 잘하는 형님, 전자에 잘하는 검찰총장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에서 대표지만 대통령이 없을 때는 당 대표가 우선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당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는 여당의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이 어떤 돌멩이를 던지면 그냥 바위똥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위똥을.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애승희 대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보 대표, 애승희 대표, 초보 대표. 요즘엔 뚜껑이나 뚜껑 대표라고 하는 얘기도 하더만, 한뚜껑이라는 얘기도 하더만. 한뚜껑이라고 얘기하는 게 머리가 가발이래. 난 가발인지 아닌지는 못 봤습니다만 다른 보도에 보면 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가발이야 머리가 없으면 가발 쓸 수 있는 거죠. 그야 문제될 거 아닌데 여하튼지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말 용산 대통령실과 사이가 벌어졌느니 뭐니 서로 무슨 앙금이 있니 이런 식의 자꾸 얘기가 야당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항상 먼저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못하면요 한동훈 대표 오래가지도 못할 거고 다음에 대통령 후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원들이 그렇게 초보 수준이 아닙니다. 선거를요, 선거를 수십 년 해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만들기도 하고 낙선되고 또 하고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검찰로 있을 적에 조사한다고 맨날 검찰에 있을 적에 그 사람들 당원들은요, 정치 쪽에서 다 뭐 이용도 당하고 뭐 피해도 보고 뭐 저기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꿈도 깨지 마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운동권 출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철저한 우파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당을 지켜온 정말 그 실력 있고 정도를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이디어맨들,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 치권을 줘야 됩니다. 내 집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집을 본다. 내 집 안에 있는 토끼를 지키지 않고 산토끼 잡으러 쫓아다닌다. 그게 꿈두지 말아요. 꿈도 꾸지 말아요. 한동훈 대표가 전라도에 가서 군수로 출마하든지 구의원 출마해도 절대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알아요? 아이고 참으로 정말 한심하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재보궐선거는 이제 이제 끝나겠죠. 누가 당선되겠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서울시의 교육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하는 총우두머리 서울 교육감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 시민들이 이제는 사탕 발림에 넘어댕기지 말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투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 지금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흔들라고 계속 특검 탄핵 특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해가지고 재미를 봐서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연부는 생각 없고 연불에 아무 관심 없고 제밥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고얀 사람들이요. 고얀 사람들. 하여튼 오늘 10월 2일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절. 10월 9일 또 한글날도 있고 뭐 근데 여러분들 휴일이 자주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내일 또 오늘만 그 모시면 내일 또 휴일이잖아요. 공휴일. 뭐 옛날에 저도 직장에 다닐 때는 무척 그 빨간 도장 찍힌 날이 이렇게 그리워지더라고.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쉬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근데 지금은 뭐 별날이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온도 변화에 대처를 잘 하시고 가족의 나이 드신 어른들은 좀 옷 좀 여름 옷을 좀 바꿔서 좀 따뜻한 옷으로 입게 만드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마스크도 쓰시고 그래서 체온 관리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당신들도 나이 들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 어디 손 들어봐요. 한 명이 더 있나 어디. 당신들도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들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 예의를 갖춰서 잘하고 부모들 말씀 잘 듣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잘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가끔씩
가슴을 아주 울리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